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의 주요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채널K 뉴스 브리핑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29일 트럼프 대통령과 첫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이번 정상회담은 특히 한미 간 긴밀하고 굳건한 공조가 그 어느 때보다 기묘한 시기에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소식 먼저 전해드립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미국을 방문합니다. 문 대통령은 워싱턴 DC를 방문해 트럼프 대통령과 한미 동맹의 발전과 대북 공조 등 양국 간의 협력을 굳건히 하기 위한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는 28일 3박 5일간의 일정으로 워싱턴 DC를 공식 방문합니다. 29일 트럼프 대통령과 백악관 환영 만찬, 30일 두 정상의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으며 이어 공동 기자회견을 갖게 됩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한미 동맹을 한층 더 발전시키기 위한 협력 방향, 북핵 문제의 근원적 해결을 위한 공동의 방안, 한반도 평화 실현, 실질 경제 협력과 글로벌 협력 심화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것으로 보입니다. 문 대통령은 마이크 펜스 부통령 등 정부 의회 인사와도 두루 만날 예정입니다. 청와대 박수현 대변인은 이번 방미를 통해 두 정상 간 개인적 신뢰와 유대 관계를 강화함은 물론 한미 동맹을 더욱 위대한 동맹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비전을 공유하고 확고한 대북 공조를 포함해 양국 간 포괄적 협력의 기반을 굳건히 하는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양국 간 미묘한 문제로 떠오른 사드 배치 문제에 대해 두 정상이 어떤 대화를 나눌지에 대해서도 큰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초청으로 이루어진 이번 문 대통령의 미국 방문은 특히 한미 간의 공조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에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한편 미국을 방문하는 문재인 대통령이 뉴욕, 뉴저지 한인들과 소통의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문 대통령은 이번 동포 간담회에서 뉴욕 일원 한인 50여 명을 포함해 전 미주 한인들을 초청해 다양한 의견을 들을 예정입니다. 최근 뉴욕 일원 한인들은 SNS 등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과의 만남 예정을 자랑스럽게 알리고 있습니다. 뉴욕 일원 한인단체 관계자 등에 따르면 20일에서 30일 워싱턴 DC를 방문하는 문재인 대통령은 뉴욕, 뉴저지 일원에서 활동하고 있는 각 지역 한인단체 관계자뿐 아니라 한인 동포 700여 명을 동포 간담회에서 만날 예정입니다. 일반적으로 대통령 동포 간담회에는 지역 단체장, 민주평화통일자문위 관계자 등 한인사회 유력 인사들이 참석하는 것이 관례지만 이번에는 일반 한인들과도 소통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정부 관계자는 다양한 계층과 소통으로 통로를 넓히기 위해 일반 한인들도 초대됐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대통령 취임 후 첫 미국 방문인 만큼 전 미주 한인들을 초청해 다양한 의견을 들을 예정입니다. 37회 5.18 민주화 운동 기념식에서 추모사를 하다 눈물을 흘린 유가족에게 직접 다가가 포옹을 하는가 하면 사인을 받으려는 어린 학생이 가방에서 종이를 찾는 동안 쪼그려 앉아 기다려주는 등 국민의 한 사람 한 사람과의 소통을 중요시하는 문재인 행정부의 성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뉴욕 한인회가 창립 57주년을 맞아 기념식을 개최했습니다. 전직 회장들과 단체장 그리고 한인 동포들이 함께 자리를 했는데요. 참석자들은 새로운 뉴욕 한인회 건설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다짐했습니다. 보도에 지한샘 기자입니다. 1960년 6월 12일 뉴욕의 작은 교회에서 40여 명의 한인 동포가 모여 출범한 뉴욕 한인회. 지난 57년 동안 성장과 진통을 거듭하며 50만 동포의 권익을 대변하는 조직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뉴욕 한인회는 어제 창립 57주년을 맞아 한인회관에서 기념식을 개최하고 지난 57년을 뒤돌아봤습니다. 김민선 뉴욕 회장은 오늘의 한인회가 있도록 노력해온 역대 회장단과 한인 단체들, 동포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앞으로 동포를 위해 더욱 헌신하는 단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저희 뉴욕 한인회 35대 임원진은 57년 전 뉴욕 한인회가 출범했던 그 초심으로 돌아가 섬김과 봉사로 우리 동포들을 모시겠습니다. 앞으로도 꾸준히 관심 가져주시고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사에는 전직 회장단과 단체장이 참석해 창립 57주년을 축하했습니다. 뉴욕 한인회 역대 회장단 협의회 김기철 의장은 격려사를 통해 한인회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앞으로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뉴욕 한인회는 한인회관 6층에
이민사 박물관 건립을 추진 중입니다. 리모델링은 마무리되고 실질적인 전시를 위해 한인 이민사와 관련된 자료를 기증받고 있습니다. 또 이민사 박물관에 설치될 예정인 위안부 소녀상 기금 마련을 위해 오는 7월 8일 롱아일랜드 아들 아일랜드 컨트리 클럽에서 골프 대회를 개최합니다. 채널 K 뉴스 지한샘입니다. 뉴욕 한인 봉사센터 KCS 긴급 구호기금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조동인 위원장이 자신의 모친상 조의금을 어려운 이웃을 위해 써달라며 기부했습니다. 조 위원장은 돌아가신 어머니의 뜻이라며 앞으로 많은 분들이 기부에 동참했으면 좋겠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지한샘 기자입니다. 긴급한 상황에 처한 한인 동포들을 돕기에 마련된 KCS 긴급 구호기금. 최근에도 서류 미비 한인 노숙자의 한국 귀국을 지원하고 무연고 한인의 장례비도 지원하는 등 어려움에 처한 한인들을 위해 많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KCS 긴급 구호기금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조동인 위원장은 오늘 KCS 회관에서 지난달 25일 돌아가신 어머니 조홍래 권사의 장례식 조의금 1만 5천 달러를 긴급 구호기금으로 사용해달라며 KCS에 기부했습니다. 조 위원장은 어머니께서 돌아가시기 전 원했던 일이라며 어머니의 뜻을 받들게 돼서 기쁘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네가 뉴욕에서 오래 살았기 때문에 조의금이 좀 모아지면 그거를 동포사회에 어려운 이웃들이 많을 테니까 거기에다가 썼으면 좋겠다. 장례비는 KCS는 앞으로 긴급 구호기금을 더욱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직 큰 금액의 펀드가 조성되어 있지는 않지만 주변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도움을 주는 분들이 있다며 당장 지원이 필요한 분들은 KCS로 연락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누구든지 필요하시면 긴급하면 연락을 주세요. 그러면 일단은 저희가 리뷰해서 가급적이면 꼭 도와드릴 수 있게끔 어느 리소스를 쓰든지 꼭 긴급재단 안 써도 거의 3분의 2는 거기 안 쓰고 해결됩니다. 조동인 위원장은 자신과 같은 뜻을 가진 분들이 한인사회에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며 많은 분들이 기부에 참여하는 계기가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고민 끝에 자신의 기부를 언론에 공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채널 K 뉴스 지한샘입니다. 정부 보조금을 받는 모든 건강보험 가입 신청자들은 신분 확인이 의무화됩니다. 그동안 가입 자격이 없는데도 정부 보조금을 지급받고 있다는 비판이 이어져 왔는데요. 신분 확인 우선 법안이 하원을 통과했습니다. 신분 확인 우선 법안이 13일 하원 본회의에서 찬성 238표 대 반대 184표로 통과됐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정부 운영 건강보험 가입 시 체류 신분 확인이 의무화됩니다. 건강보험 가입 신청자에 대한 체류신분 사후 검증 방식이 사전 검증 방식으로 바뀌게 돼 자격이 되지 않는 이민자들을 선별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가입 자격도 없는데도 정부 보조금을 지급받고 있다는 비판이 이어져 왔습니다. 법안을 발의한 공화당 루 발렌타 의원은 이 법은 시민들이 납부하는 세금이 한 푼도 낭비되는 일 없이 의료 시스템 내에서 제대로 쓰여지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밝혔습니다. 건강보험에 가입하는 모든 신청자들은 우선 정부 보조금을 받으려면 사회보장국과 국토안보부를 통해 신분 확인을 하고 나서 가입이 가능합니다. 현재는 가입자가 체류신분을 확인하기 전 임시 가입 자격을 인정해 보조금 지급을 먼저 받은 후 사후에 체류신분을 확인하는 시스템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수정 반이민 행정명령이 워싱턴주 연방항소법원에서 다시 제동이 걸렸습니다. 법원은 트럼프 대통령 반이민 행정명령은 차별이며 이민법 위반 그리고 국익 훼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수정 반이민 행정명령이 또다시 연방항소법원에서 제동이 걸렸습니다. 워싱턴주 시애틀의 제9 연방항소법원은 오늘 트럼프 대통령의 수정명령 효력을 중단한 하급심의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라고 만장일치로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국적에 따라 사람들을 차별함으로써 미국 이민법을 위반했고 관련자들의 입국을 지연함으로써 국익을 훼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법원은 행정명령이
대통령이 종교적 차별을 금지한 헌법을 위반했는지에 대해서는 판결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지난달 25일 미 버지니아주 리치먼드의 제4 연방항소법원도 수종 행정명령에 대한 효력 중단이 정당하다고 판결했고, 이에 법무부는 판결의 부당함을 주장하며 대법원에 항소했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의 이민 정책이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5월 한 달 동안의 국경 밀입국이 지난해의 절반 수준으로 크게 감소했습니다. 남서부 국경 지역에서의 밀입국 시도자가 눈에 띄게 큰 폭으로 감소하는 현상이 4개월 이상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연방국토안보부 산하 국경순찰대가 최근 공개한 자료에서 나타났습니다. 지난 2월부터 5월까지 4개월 동안 남서부 국경 지역에서 밀입국을 시도하다 적발된 이민자는 7만 5,91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오바마 전 대통령 재임기인 2016년도 같은 기간에 18만 8천여 명에 비해 60%가 줄어든 것입니다. 밀입국 시도가 가장 많았던 2014 회계년도와 비교하면 33% 수준에 불과합니다. 지난 5월 한 달 동안 남서부 국경 지역에서 적발된 밀입국자는 1년 전과 비교해 절반 이하로 뚝 떨어졌으며 2014년과 비교하면 71%나 급락했습니다. 밀입국은 통상적으로 이전 회계년도의 같은 기간 수치와 비교하는데 2012 회계년도부터 2017년까지 2월부터 5월까지 월별 건수를 비교하면 트럼프 취임 이후 밀입국은 현저하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나홀로 밀입국 아동도 지난해 12월 7,180명이었으나 4월에는 997명으로 급감해 86%의 감소폭을 나타냈습니다. 이처럼 국경 밀입국 급감 추세가 4개월 이상 이어지자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정책이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8일 코미 전 국장의 청문회 증언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충성 서약 요구와 수사 중단 압력이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이 이에 대해 반박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인들은 트럼프 대통령보다는 코미 전 국장의 주장을 신뢰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0일 온라인 매체 허핑턴 포스트는 여론조사 업체 유고브와 함께 1,000명을 대상으로 최근 시행한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코미 전 국장 중 누가 더 정직하고 믿을만 하냐는 물음에 응답자의 26%는 트럼프 대통령을, 46%는 코미 전 국장을 꼽았으며 잘 모르겠다는 응답자는 28%였습니다. 지난 8일 코미 전 국장의 청문회 증언이 끝나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충성 서약 요구와 수사 중단 압력이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대해 그러한 요구를 한 적이 없으며 이를 100% 선서한 상태에서 증언하겠다고 반박했습니다. 응답자의 50%는 트럼프 대통령이 코미 전 국장에게 충성 서약을 요구했을 것이라고 보았으며 반대 의견은 15%, 잘 모르겠다는 의견은 36%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코미의 충성 서약 증언을 믿는 응답자 중 71%는 이를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수사 중단 요구에 대해서는 42%가 그렇다, 28%가 아니라고 답했습니다. 코미 전 국장 해임에 대해서도 잘못한 결정이라는 의견은 45%, 잘했다는 의견은 28%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이 같은 답변은 정치적 성향에 따라 차이를 보였습니다. 7월부터 펜스테이션 개보수 공사가 진행되는데요. 출퇴근 시간대 운행이 취소되거나 축소됩니다. 불편을 겪을 승객을 위해서 MTA는 통근 시간대에 추가 운행을 하거나 객차를 늘려 투입할 예정입니다. 또 전철 무료 환승 혜택을 제공하고 롱아일랜드 레일로드역과 파크앤라이드 장소 8곳에서 하루 200대의 버스를 운행키로 했습니다. 이 기간 중 특별 페리도 운행한다고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채널K 뉴스 브리핑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